안녕하세요. 이 뉴스는 2011년 뉴스입니다. 2011년 뉴스고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2018년을 전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12월인데 저 당시에 이제 전망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앞으로 2026년, 2027년 한 5년 뒤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좀 전망해 보려 합니다. 그 당시가 되면은 집값이 폭락하고 제로금리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로는 2018년 30대 비정규직의 가상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2018년이 아니라 2027년, 2028년 30대 비정규직의 가상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자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일본처럼 긴 저성장의 터널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자산이 반토막 나고 직장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저성장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땅값과 주가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1% 한 중반 아래인 거죠. 경제 성장률이 1%대가 되는 한국 사회는요, 어떨까요? 비정규직이죠. 적용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구 감소가 이제 계속 이제 되고 있고, 이제 대학원생도 대학생 수도 줄어들고요.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팔라서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죠. 실업률도 1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34%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대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도 60%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졸 사원도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다. 기업들은 설비에는 투자해도 더 이상 인적 자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정규직이 됐다 해도 마찬가지다. 구보시는 1년 뒤 정규직을 전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이 되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기업들이 위기 경영에 들어가면서 임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뭐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일본의 그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3개월마다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대기업의 부장만큼의 월급을 받는 이제 파견직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김혜수 씨가 리메이크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김혜수와 오시오 씨가 주연 배우로 나왔던 드라마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모습처럼 파견직이 일상이 되는 이제 직장 사회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규직이 돼도 임금 상승이 크게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용의 보장만 됐다 뿐인 거지 편의점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돈이나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이제 직원의 급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대기업 정규직의 직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또 오르는 폭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분명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이었던 체계가 이제 차츰차츰 어떻게 바뀝니까? 팀원, 팀장,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직책으로 바뀌어가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매니저, 팀장, 그 다음에는 부사장. 사실상 임원급조차도 임원급의 급여를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급여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단계별로. 근데 그것조차도 통일해 버렸죠. 부사장으로. 그러면 갑자기 직책이 되게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급여를 더 이상 옛날만큼 이제 임원들조차도 많이 안 준다라는 거죠. 30대 임원, 부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몇 가지의 경우로만 이렇게 픽해가지고 사례로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전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임금 상승률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간다라는데 경제 성장률이 2023년
뭐 1%대로 떨어지고 뭐 2025년, 2026년, 7년, 8년 이때 이제 1% 초반이 고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이제 안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들도요. 제품 많이 만들었다가 넘쳐나는 재고를 감당 못하니까 파는 만큼만 만들어서 이제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점점 내려가죠.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만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수출도 이제 대폭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동안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매우 우리한테 불안의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수출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역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나잖아요. 무역 수지 마이너스가 지금 8개월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 되고 1년 반 되고 2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 보이고 바닥나고 한국 경제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럴 정도로 매우 지금 암울한 게 지금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쉽사리 바로 이렇게 뭐 V자 반등을 하느냐?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래저래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집값은요. 여기에서 2011년 얘기할 때 10억이 넘던 서울 강남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남의 아파트 무조건 사야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될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7억 8억까지 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시동 엄마 아파트가 2013에서 한 2015년 사이에 경매 물건으로 한 7억 한 중반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금매 가격이 한 7억 중반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해보면 실제로 10억이 3억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한 7, 8억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내려가도 사람들이 집을 여전히 사는 것은 망설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가 불안하니까 약간의 여유라도 생기면 무조건 저축할 겁니다.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모습. 그리고 조선왕 시대의 빚은 파산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주가도 뭐 1500 전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연금도 소득 제외율이 40%가 아니라 30%까지 주저앉을 거죠. 이러한 게 아마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리고 양카는 더 심해지는 거다 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2018년을 전망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7년, 28년의 모습이다라고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